설명해 드릴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사표시는 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겠죠. 중첩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그거 먼저 아시고. 그러면 병존적 채무인수 물어본 게 수익의사표시는 항상 주어가 중요해요. 수익의사표시는 그 계약을 이 매매계약을 말해. 갑을 매매계약, 병 수익의사표시. 병의 수익의사표시는 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겠지. 맞는 질문이에요. 수익의사표시는 3자 권리 발생 요건이지 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나와요.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을 처음부터 동그라미면 안 돼요. 일단 읽어봐야 돼. 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효력 상실을 이유로 주어를 잡아야 돼요. 요약자는 낙약자 을하고 요약자 갑 사이 법률관계상 낙약자 을에게 주어는 갑이고 상대방은 을이에요. 이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지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이렇게 떠야 이쪽 저쪽이에요. 거절이 나오든가 대항이 나오든가, 즉 그때 이쪽 저쪽이에요. 과연 저놈한테 들이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 이제 가는 거야.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구나. 요, 수, 갑, 병이구나. 그럼 빨리 저쪽으로 치환하고 저쪽을 있잖아. 이유로는 아무것도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거하고 살짝 헷갈렸죠? 이거 낙약자와 요약자 계약이 뭐요? 이쪽이구나. 있다로 끝나야지.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일단 읽어봐야 돼요. 갑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과연 어느 동네 지문인지. 이 경우 낙약자 을은 제3자 병을 상대로, 상대방 여기네. 제3자 병을 상대로 3자에게 한 급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에요. 들이댄다 지문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에요. 오,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계약이 무효가 됐구나. 여기 무효 취소 해지 하나 나올 거고, 그때 을이 병에게 한 급부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절대로 을은 병에게 한 급부를 절대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병은 원상회복에 상대방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이댄다 지문하고 여기에서만 이쪽 저쪽이 나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가 이쪽 저쪽이요. 아무데나 이쪽 저쪽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이 어느 지문에 해당하는 동네를 빨리 파악하시고 내가 애운 걸 접목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계약 해제. 해제는 우리 민법이 정한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 불능. 자,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봐야 되고, 해제권 행사 관련 법정은 몇 개 볼 거고, 마지막 해제 효과. 처음부터 소급 무효. 받은 건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 자, 채무 불이행 두 번째 효과. 먼저 법정 해제 계약 날리고, 두 번째 내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구나.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같이 있다. 그래서 해제 효과로 나왔지만 사실은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그래서 소급 무효,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의사표시 한 개짜리 단독행위. 하지만 갑과 을이 합의하에 해제하죠. 합치, 계약. 그래서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법정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효과.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 그 다음에 불가분성에 관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하세요. 법조문 보면 되고, 한 놈한테 소멸해서 옆에 놈한테도 같이 소멸. 이런 게 목소리가 들릴 거야. 시험 볼 때. 같이 소멸. 그래서 합의해제 엄청 중요하고, 여기서 3자 보호 규정이 나오겠죠. 보호되는 3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자, 하나씩 볼게요. 해제, 소급 무효.
법정해지 소급표 없죠. 장래를 향해 뭐 이따 이건 기초고 약정해지 안 해도 돼요. 자, 법정해지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하나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안 해. 이행 지체. 하나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이행 불능. 먼저 이행 지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해제는 안 돼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한 번은 독촉하고 최고하고 그래도 안 줄 때 해제할 수 있다. 즉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하고 해제해라. 그런데 주로 이제 예외가 잘 나오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다.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는 경우 법 조문 2개. 첫 번째, 채무자가 미리 느껴봐.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놈이 안 주겠대? 안 하겠대? 그럼 나는 굳이 독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나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는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구나. 이게 바로 뭐다? 빨리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뭐다? 정기행위구나. 빨리 느껴야 돼요. 정기행위란 네 글자 안 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구나. 법조문 그대로 나와. 그럼 머릿속으로 반드시 결혼식 2시까지는 꽃이 들어와야지. 근데 2시까지 안 들어왔구나. 정기행위 지문이구나. 그러면 정기행위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정기행위인데 이행 지체했구나. 자, 이때 최고 필요 없다. 2시까지 안 되면 끝난 거지. 뭔 독촉. 그래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이 경우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경우 2시까지 안 들어오면 나는 꽃배달 회사에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꽃 보내지 마세요. 해제 의사는 쏘아줘야지. 해제 의사는 쏘아줘라. 그래서 이걸 장난치죠. 해제 의사 표시 없이도 자동 해제된다. X. 자동 해제된다. X. 그래서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전화는 해? 줘라. 꽃 보내지 말라고 전화는 해줘라. 꽃 안 들어왔다고 응 됐네 집에 가야지. 그러면 해제 안 된 거예요. 꽃 와요. 어디로? 내 집으로. 내 집으로 보내버려. 결혼식 갔다 오고 끝났네. 이 사람 집으로 보내야지. 왜? 내가 전화 안 했잖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화는 해줘라.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 표시는 해줘라. 그래서 최고 필요 없는 거 2개.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제. 정기행위 반드시 시간 엄수해야 되는데 늦었다. 최고 필요 없다. 최고 없이 해제는 해라. 해제 의사 표시 쏘아라. 이거 가지고 2번이나 장난쳤어요. 뭐 자동 해제된다. X. 해제 의사 표시 없어도 해제 효과 발생한다. X. 반드시 해제 의사 표시는 쏘아 줘라.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최고보다. 정기행위는. 자, 판례. 여기와 관련된 판례예요. 우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 그런데 이놈이 바로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철회했대. 적법 철회. 그러면 안 하겠다 했다 거둬들었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가는 거야. 나는 이제는 원칙대로 이행지체니까 최고하고 해제해라. 따라서 이제는 철회했기 때문에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될 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행지체 최고 지문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이중부정으로 내. 이중부정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본 지문 읽을 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데 문장 자체를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든. 우리가 이중부정이 약하거든. 사람이. 그래서 원칙대로 내면 차라리 할 만한데 이렇게 중간에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살짝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가 적법 철회했다. 대법원 판례. 그러면 거절했다가 거둬들였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동네가 아니란 얘기야. 이 동네가 아니고 원칙 동네로 가서 이제는 최고하고 해제해라. 이 말을 이제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같은 말을 한 걸 빨리. 이게 이행지체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자,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이 2개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정답 지문이에요. 특히 2번째가 정답 지문이에요. 첫 번째는 많이 나오지만 정답 지문으로 하기에는 너무 쉬워. 그래서 2번째가 정답 지문. 자, 이행불능.
계약 체결 후 채무자 갑이 불려버렸죠. 이게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아까 했죠. 채무자가 왼쪽 놈 매도인 갑이에요. 갑이 불렸구나. 이행 불능.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최고 필요 없겠죠.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질문 하나. 최고 필요 없다는 거. 최고 필요 없는 게 지금 3개 나왔어요. 이행 거절 의사 명백히 표시. 최고 필요 없어.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어. 세 번째가 이행 불능. 이놈이 가장 잘 나와. 이행 불능이 최고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 동시 을은 오른쪽 을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지체무인 잔금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 그대로예요. 이행 불능은 이 두 개 질문이 나오는데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반대급부 이렇게 해요.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요. 반대급부인 지체무인 잔금 갑한테 제공할 필요 없다. 바로 해제. 최고가 필요 없고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이거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행불능의 경우 매수인들은 갑의 소유권과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이행 제공은 해야 한다. X 제공할 필요 없다. 변제 제공, 이행 제공, 그딴 제공이 나와요. 제공할 필요 없어요. 바로 해제야. 그래서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다는 것, 반대급부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반대급부인 자기 채무인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 바로. 두 가지가 필요 없어. 최고가 필요 없다는 것,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제가 왜 자꾸 반복을 할까? 여러분들 귀에 좀 박히라고. 자꾸 반복하잖아. 자꾸.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야 돼.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시청 공부 방법이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들려. 보여. 그렇지. 그렇지. 연구해서 목소리가 들려.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고 들려. 시험 볼 때 제 강의 많이 들어봐요. 그럼 들려 진짜. 자, 중요하진 않지만 계약 체결한 후 이 건물에 누군가 가압류를 받습니다. 매수인들은 너 엄마 계약 위반이야. 해제할 수는 없다. 가압류는 갑이 말소해서 소유권 넘겨주죠. 아까 가압류 등기 박히면 말소해주면서 소유권 넘겨주면 되죠. 계약 위반이 아니야.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이 건물에 누군가 가압류 받았다 해서 매수인들은 이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 흘러간식으로 나와요. 이해하면 돼요. 가압류가 계약 위반은 아니지. 갑은 가압류 등기 말소해주면서 충분히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 못합니다. 주된 채무예요. 저 채무 불이행의 채무는 무슨 채무? 주된 채무 불이행이야. 따라서 협력 채무와 같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협력 채무 토지거래가에서 협력 채무를 풀어서 나와요.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는 협력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이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협력 채무 되게 잘 나와요. 협력 채무 관련 토지거래 허가 그쪽에서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 안 돼. 주된 채무 소유권 안 주고 매매 대금 안 줄 때 해제하는 거지 협력 채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자, 최고 필요 없는 거 정의.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최고 필요 없어. 그 다음 정기행위 반드시 시간 지켜야 되는데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죠. 이행불능 건물이 날아가는데 뭔 독촉 최고 필요 없죠. 그 다음 매매에서 담보책임 있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을은 해제 손해배상 그딴 갈 수 있죠. 그때 해제할 때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담보책임에서 나오는 해제 손해배상 담보책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때 해제는 자 전부터 한 권리 한번 생각해봐. 이해하면 돼. 담보책임 이 동네가 왜 최고가 필요 없느냐.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매했죠. 그런데 병이 안 준다고 해서 넘겨줄 수가 없구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구나. 이행불능의 개념이에요. 병이 안 넘겨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서 나온 해제는 이행불능하고 같은 동네야. 그래서 최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 해제도 최고 필요 없다. 다음 중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골라라. 뭐 그딴 식으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행거절의사, 정기행위, 이행불능, 담보책임 해제 최고 필요 없다. 약정 해제도 최고 필요 없어요. 이민 안 가게 되면 해제합시다. 이게 약정 해제 사유죠. 그러면 이민 안 가게 된 그 사유가 발생하면 미안해요. 제가 이민 안 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해제할게 약속한 대로 바로 해제하는 거지. 독촉, 최고라는 의미가 안 나와. 최고는 어디서 나냐? 채무 불이행에서만. 너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빨리 이달 말까지 기회 줄게. 최고는 어디서만 나온다? 채무 불이행에서만 나요. 따라서 약정 해제 사유 발생, 이건 이민 안 가게 되면 바로 해제하는 거지. 최고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중요해. 이 세 개. 이놈 반드시 할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있어요. 자, 해제. 의사표시 하나, 형성권.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도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도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을 전제로 나온 법조문. 자, 해제합니다. 조건기한 붙이지 못합니다.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계합니다. 의사표시 하나짜리. 자, 요요. 단독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 없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저기 총칙에서 나와요. 주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계합니다. 의사표시 한 개짜리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짜리인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취소, 해제, 상계에 조건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다른 모든 계약에는 다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이 의사표시 하나짜리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조건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 뜨면. 그래서 나는 의사표시 하나 해제구나. 그러면 조건 붙일 수 없다. 단 예외는 있어요. 단 해제는 정기조건부 해제는 가능하다. 뭐 여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자, 해제권의 행사 및 소멸의 불가분성. 이 법조문 두 개 잘 나와요. 이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한쪽이 매도인 쪽이 수인이거나 쌍방이 여러 놈이에요. 자, 이때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 놈 다 하고 전부가 해제해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 놈면 전부한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지문 당사자 중 한 놈에 대한 해제는 효력 없다로 끝나야 돼요. 세 놈이 있으면 세 놈 수인한테 다 해야지. 세 놈 중 한 놈 해제했다. 네? 무효입니다. 효력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하나 더. 이건 행사의 불가분성이고 전원이 다 하고 전원에 대해 다 해줘라. 행사의 불가분성이고 두 번째 소멸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조문. 왼쪽 매도인 쪽에 A, B, C가 세 놈이 붙어있다. 을 매매라고 해봐요. 그러면 해제권이 A, B, C 세 놈 중 당사자 한 놈 A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했나봐. 이 그림이에요. 매도인 쪽이 세 놈인데 세 놈 중 한 놈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옆에 놈 다른 당사자 B, C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 이 그림이야. 세 놈 중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면 B, C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그래야 맞는 지문. 왜? 불가분이야. 너 죽었어? 너희들도 같이 죽어. 여기는 운명을 함께. 불가분. 가분이 안 돼. 너 소멸. 우리는 안 소멸. 가분 안 돼요. 불가분. 가분이 안 돼요. 운명을 함께한다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돼. 해제권이 첫 번째는 쉬워.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제라. 이건 쉽지. 근데 이건 어려워요. 외워야 돼. 해제권이 세 놈 중 한 놈에 대해 소멸하면 옆에 놈들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같이 소멸. BC에서 같이 소멸.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자, 해제 효과. 소급 무효 첫 번째 배울게. 처음부터 소급 무효로 날아갑니다. 해제는 8월 5일 날 했지만 계약 체결한 5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그러면 가불이 매매계약 당사자일 건데
우리 잔금을 안 줘. 그래서 갑이 해제를 하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죠. 올 일자로 이 매매계약은 무. 자, 을한테 등기가 된 후 해제가 됐다.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을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원인행위 채권 매매가 실효되면 을한테 넘어간 부동산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등기 없이. 그래서 우리 등기 파트에서는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나오죠. 당연 복귀니까 등기 필요 없다. 187조 동네다. 자, 그러면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쪽에 돼야겠다. 해제했는데 갑을 매매 병이 나오죠. 3자. 자, 해제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 거예요. 해제 전에 을로부터 산 병이라는 3자가 있다면 우리 법조문 이 3자를 보호해주는 법조문이 있더라. 이게 계약 해제는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했죠. 이 계약 해제는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지만 3자 병이 그 사이에 태어났다면 이 병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3자 보호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해제에서 해제하기 전에 병이라는 3자가 태어났다면 갑은 지해제로 이 3자 병에게 들이대지는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해 한번 해봐요. 갑이 그림 보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단 갑을만 할게요. 이 동네 아니니까. 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했나봐. 그런데 그 후 갑이 을한테 이행 청구하네요. 무슨 얘기요?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계약을 해제한 후 해제한 갑이 그 을한테 또 돈 달라고 해. 이때 을은 갑한테 뭐라고 하느냐? 갑, 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네가 매매계약 해제했잖아. 그런데 해제한 네가 왜 또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해? 너 해제했으면 이 계약 무로 날라갔잖아. 무는 아무런 채권 채무 없죠? 따라서 을은 이 경우 갑한테 뭐죠? 전하지 마.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이해돼요? 중심은 이거야. 해제한 갑이 그 후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면 상대방은 해제했잖아. 해제로 뭔데 뭔 또 나한테 달라고 해. 나 못 줘.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여기가 넘버 1이죠.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려면 즉 병이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새로 거래를 돼야 되고 즉 해제 전에 을로부터 거래돼야 되고 반드시 등기를 박아라. 이 놈만 3자로 보호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등기 박아야 돼요. 그래서 3자로서 보호되려면 등기 두 글자를 찾아내면 돼요. 등기가 있으면 보호되는 3자예요. 하나 더. 병이 언제 사느냐? 갑이 이 계약을 이 시점에서 해제했어. 해제한 후 을로부터 사요. 왜? 을이 말소 등기를 안 해서 얘가 소유자로 믿고 그 후 산 거죠. 그러면 해제 후 산 놈은 갑의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만 보호된다. 이게 훨씬 잘 나와요. 갑이 해제한 후 을이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튼 3자는 누구만 보호?
선의만 보호. 그 얘기는 해제 사실을 모르고선 선의만 보호되는 거지. 갑의 해제 사실을 이미 알고선 악의 삼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장난쳐요. 이 경우 선악 불문 보호된다. X. 이 경우는 누구만?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만 보호된다.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제 전에 거래툰 놈은 등기를 확인해야 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이렇게 연결돼. 그러면 해제 후 거래툰 놈은 선의만 보호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들어가야 돼요. 해제 전에 산 놈은 어떻게 해라? 등기 박아야 되고 해제 후 산 놈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플러스도 나와요. 모르고 산 선의만 보호된다는 거. 이게 보호되는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3자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대부분 판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3자에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 네 놈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 세 놈 물론 얘도 나오지만 3자에 해당하는 놈.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해야 되느냐? 계약 해제 전에, 갑이 해제, 여기네. 갑이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이놈이 갑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일단 해제 전에 을로부터 거래해야 되고, 매매계약 해야 되고, 반드시 이놈이 소유권 등기를 박았구나. 여기에 동그라미 등기. 소유권 등기를 박았구나. 등기. 그러면 너는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거래했고 등기 박았구나. 소유권 등기 박았구나. 보호되는 3자. 두 번째. 해제 전에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놈. 자,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가등기의 동그라미. 너는 소유권 등기 박았고 가등기.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 가등기를 박았구나. 가등기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등기. 그래서 너는 가등기 박았구나. 보호되는 3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해제 전에 병이란 놈이 이놈은 다 병이에요. 갑이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 을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한 놈. 이놈이 가장 중요해.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갔다. 그러면 집행이라는 두 글자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집행이 안 뜨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채권자 이렇게 또 그래도 등기 박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부동산의 가압류는 무조건 이 집행이 등기했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돼요. 그래서 목적물이 부동산의 가압류 나오면 집행이 있든 없든 너는 가압류 등기 박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등기 박았으니까 보호되는 3자. 자, 이번에는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구나. 이게 동그라미 해야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보호되는 3자. 결국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려면 지문이 소유권 등기, 가등기, 부동산 가압류, 집행 이게 등기고 집행 없어도 부동산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한 거예요. 보호되겠네. 그럼 대항력을 갖췄구나. 이 단어들이 뜨면 3자에 해당하는 놈. 자, 지금부터는 등기란 단어가 안 뜹니다. 보호되는 3자야? 아닌 놈. 첫 번째, 해제 전에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았구나. 3자 아니다. 그래서 이놈이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두 번째,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했으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구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구나.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이 두 개는 쉽죠. 자, 이 세 놈이 가장 중요해요. 왕별.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 해제 전에 뭘 샀어요? 채권을 양수했대요. 이놈이 채권 양수. 자, 여기 단어에 등기 이놈이 등기 두 글자 있어요 없어? 없잖아. 결국 이놈은 등기를 안 박았다는 얘기. 이유 채권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채권 양수한 이놈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채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 했지. 이거하고 똑같아져. 등기 안 했구나. 지문 속에 등기란 두 글자가 안 보이구나. 등기 결국 안 한 거지.
보존 3자 아니다. 자, 네 번째.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을 가압류한 놈. 자, 여기도 또 채권에 동그라미 하시고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다. 아까는 어디에 가압류 들어갔어요? 부동산 또는 목적물, 그러니까 물건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되지만 채권 가압류 역시 등기가 안 돼요. 그 다음 가압류, 여기는 목적물도 중요해. 왜냐면 부동산하고 여기 집행이나 등기란 말이 절대 안 뜰 때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압류는 뭐가 중요하다? 목적물이 중요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그래서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구나. 채권 가압류. 채권은 등기가 안 돼. 채권 양수했든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든 채권은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돼. 보존 3자 아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 매매 계약이 갑이 뭘 팔았느냐?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토지 매수인 을로부터 이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구나. 병은 토지 매수인 을이 여기 위에 올린 건물을 산 놈이에요. 그러면 그 후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해제 들어간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병이라는 3자가 태어나니까 이놈이 갑한테 해제한 갑한테 들이대고 싶다는 얘기 있지. 안 됩니다. 이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매수인 을이 이 땅에 신축된 건물을 산 놈.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경우 언밸런스라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가 해제됐는데 이놈이 토지를 샀대요? 건물을 샀대요? 매수인 신축 건물을 산 거예요. 따라서 언밸런스, 보존 3자 아니다. 두 번째, 매수만 있지 등기 박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등기 안 박았구나. 1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1번으로. 그래서 너는 매수만 했지 소유권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구나. 이 두 가지 방법 편한 대로 해요. 무조건 이 판례야. 토지 해제됐는데 매수인 신축이야. 반드시. 매수인 신축한 건물을 산 놈. 너는 보존 3자 아니에요. 이유. 을은 등기를 토지 받기 전에 얘기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 잔금을 안 준 놈이 건물을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갑이 잔금채무 불이행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을 올리면 안 돼. 따라서 결국 매수인이 건물을 올린 후 잔금 못 줘서 갑이 해제했죠.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어느 누구도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 관리자. 이 건물 철거되고요. 건물 산 이놈도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토지 소유자가 넘버 원이라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관련자는 어느 누구도 건물 전세권자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 주로 그쪽에서 나와요. 건물 전세권자는 절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무조건 이 건물은 철거될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 전제가 그거밖에 없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 이놈도 토지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 보존은 3자 아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넘버 원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언밸런스로 하시든지 너는 매수했지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구나. 등기 안 했구나? 아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해요. 그래서 토지 매매가 해제된 경우 이놈은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산 놈이요. 너는 토지가 해제됐는데 토지를 산 게 아니라 건물을 샀구나. 언밸런스. 토지 건물 언밸런스 아니다. 보존 3자 아니다. 또는 등기 안 했구나. 등기 안 했구나.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도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건 목적물로 가야 돼요. 채권의 가압류. 채권을 산 놈. 채권은 등기가 안 된다. 보존 3자 아니다. 그래서 보존서 아닌 놈, 이세 놈, 채권 양수한 놈, 채권에 가압류 들어간 놈, 토지가 해제됐는데 매수인 신축 건물을 산 놈. 토지가 해제됐는데 토지를 산 게 아니라 매수인 신축 건물을 샀구나. 토지 건물 언밸런스. 언밸런스는 아니다. 보존 3자 아니다. 또는 매수했던 말도 이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있다는 단어가 절대 이 지문에 안 떠요. 그래서 등기 안 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 편한 대로 하시고. 자, 해제 효과 받은 것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 자, 원상 회복의 범위 받은 이익 전
전부 돌려줍니다. 받은 이익 전부. 이익이 현존하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그래서 법조문이 나오죠. 갑이 중도금 받은 후 해지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로부터 받은 중도금 돌려줘야 되는데 전부기 때문에 원금만 돌려주면 안 돼요. 돌려줄 게 금전인 경우 갑은 을로부터 돈 받은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뭘?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라. 그래서 금전 돌려줄 때 받은 이걸 외워야 돼요. 기산점을 장난쳐요. 받은 그날부터 이자 가산 의무 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라. 자, 갑은 이자 가산하고 오른쪽 토지를 받고 있어. 을은 목적물만 돌려주면 안 돼. 키만 돌려주면 안 돼. 월세, 과실도 돌려줘야 돼요. 아무리 선이라도. 그래서 이자 가산하고 너는 과실 돌려주고 서로서로 플러스 키만 주면 안 돼요. 과실도 줘라. 선이 을이라고 해서 과실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유자 해복자 관계에서 해지의 경우에는 그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해지의 경우는 받은 이익 전부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원래 과실 취득해서 안 돌려주잖아요. 해지의 경우에는 과실도 아무리 선의 점유자도 과실 돌려줘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잘 안 했어요.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의 경우는 받은 이익 전부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돈 받았다. 다시 한번 을은 목적물 이미 인도받았다. 그러면 그 후 해제가 됐을 때 금전 돌려줄 때는 플러스 이자. 우리 매수인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목적물 플러스 월세 그동안 한 달치 과실 다 이자 가산하고 과실 가산하고 아무리 이놈이 선의의 을이라 하더라도 선의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었겠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해제의 경우 무효 취소만 작동돼요. 무효 취소만. 계약이 무효 취소인 경우에만 점유자 해복자의 관계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무효 취소만 작동되지. 세 번째 해제는 그 조문 세 가지 과실 문제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 과실도 선의 점유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받은 이익 전부 금전은 이자 가산하고 목적물은 과실 가산하고 똑같은 말이야. 플러스 이자 가산하고 과실 가산하고 같은 말이죠. 아시면 아시오. 자,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하고 동시에 너의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구나. 손해배상도 함께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다. 중첩적 행사. 자, 합의해제죠. 지금까지 본 건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 받고 지금은 뭘 본다? 갑과 을이 합의하에 해제하는 합의해제. 합의해제 이 두 놈 특히 두 번째 이 두 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갑과 을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를 한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해제를 한 거예요. 합의하에 해제했다. 자,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치 계약이라는 거. 자, 합의해제는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세 가지.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세 개는 다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 두 놈이 어마어마한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외웁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는 없다. 외워야 돼요.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정확히 외우죠. 두 번째, 합의해제의 경우 상대방한테 너 채무불이행이야. 너만 나한테 손해배상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없다로 끝나요. 이유,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지. 합의하에 쪽내는 거지. 채무불이행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해제의 경우 절대 채불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해요?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할 때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합의하에 해제해놓고 뭔 상대방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정확히 해요. 금전의 경우 이자 가산 의무 없다로 끝나야 되고 절대 채무 불이행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갑과을이 합의 해제인데 그 사이 병이 태어났더라.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3자 보호 됩니다. 그래서 3자 병을 보여도 우리 법 규정은 적용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 제3자 병이 태어났다면 이 병의 권리를 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3자 보호된다. 3자 보호해주는 법 규정 적용된다. 보호되니까 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 세 가지.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하지만 제3자는 이 경우에도 보호된다. 아니 법정 해제로도 병이 보호되는데 합의 해제로 당연히 병 보호해줘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3자 보호해주는 3자 보호 규정 적용된다. 그래서 3자 병의 권리를 합의 해제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죠. 합의, 합치, 의사표시, 합의하에 계약, 명시, 묵시. 자, 봐요. 매도인이 갑이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법원 가서 갑이 공탁한 매매대 5억을 수령했어. 자, 그러면 합의 해제된 걸로 본다. 이 지문이 과연 맞는 지문인지 X 지문인지. 갑이 해제를 주장하면서 돈을 공탁했죠? 법원에. 매수인이 받았죠? 그러면 해제하면서 법원에 공탁한 돈을 매수인이 받았다는 얘기는 행동을 통해서 당신 받았구만. 그러면 갑의 해제 의사표시 수긍한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 승낙, 해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는 합의된 걸로 본다. 그래서 그래 행동됐으니까 그래 공탁 받았네. 그럼 긍정으로 끝나야겠죠. 일치됐으니까 합의된 걸로 본다. 흘러가요. 결국 이 세 개. 자, 문제 하나 봅니다. 작년 주택관리사예요. 작년 해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난이도가 올라가요. 오른의 동그란 1번.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자,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는 도달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지. 뒤는 맞죠? 해제든 해지든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될 때 철회할 수 있다. X. 중간사선은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X. 날려야 되고. 2번.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해서 법정 해제겠죠? 그러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X.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날릴 수 있어요. 3번.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이 두 놈인 경우 그 중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하, 그 놈이구나. 두 놈 중 한 놈의 해제권이 소멸했다면 옆에 놈 다른 당사자 해제권도 같이 소멸. 긍정으로 끝나야지. 그래. 세 놈 중, 저는 이제 세 놈을 했으니까 세 놈 중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면 옆에 놈 다른 당사자도 같이 소멸. 너 X야.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4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중심은 어디에 동그라미? 합의 해지든 해제든 같아요. 합의 해제 지문이구나. 그러면 합의 해제 나 세 가지였어.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래. 합의 해제든 해지든 합의 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지. 받은 날로부터는 여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로 끝났네. 첫 번째 나왔죠.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정답. 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자, 동네부터 파악해요. 이행 불능 동네구나. 여기 밑줄하고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잔금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고. 자, 뭐라겠죠?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이행 불능은 두 가지가 나와요. 최고 필요 없다는 거.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그중 두 번째가 더 잘 나온다겠어요. 아니, 더 잘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더 잘 나오는데 그건 이제 최고 옵션이 쉬우니까 장난자를 안 쳐요. 그냥 옳은 나오는데 이놈만 이렇게 장난쳐. 그래서 반대급부인 잔금 이렇게 나와. 제공 필요 없다로 끝나야지. X. 결국 옳은 건 4번. 그래서 이 합의 해제가 항상 정답 중이에요. 요걸 한 5년 동안 진짜예요. 우리 시험도 그러고 다른 시험도 그러고 합의 해제 금전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두 개. 우리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 기출 풀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몇 시에요? 몇 시에요 지금? 1시 반이래. 아직 끝낼게요. 오늘 휴일이니까. 그게 좋겠죠? 좀 더 할까? 싫어? 끝낼 거예요. 5분 전에 끝낼 거예요. 휴일이니까 고생했어요. 오늘 오후 특강이 있어요. 오후 특강이 있고 고생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까지 조금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택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 고생했어. 다음 주에 봬요.